꾸하꾸하. 둥근 케이크는 좋은 밤이에요? 오늘 좋은 하루 보냈어요? 나는 오늘 황급히 시간이 꾸하 좋은 밤이에요? 저 오늘 9시부터 조카가 놀러와가지고 진짜 10분마다 나를 깨우는 거야. 근데 제가 6시쯤에 잤잖아요. 어제 방송을 좀 길게 해서. 그래서 아침 6시쯤 잤는데 9시부터 10분마다 깨우니까 진짜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와 나 진짜 엔간하면 조카가 깨우러 오면은 제가 조카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나가주거든요? 근데 와 안 되겠더라고. 엔간하면 그냥 나가서 그래 같이 뭐 애가 보고 싶다는데 같이 놀고 싶다는데 나가줘야지 이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애 안 바뀌어. 방송 시간 방송 방송 시간. 방송 시간. 아니 왜 안 바뀌어? 아니 이게 원래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데? 어건니쿠하 좋은 밤이에요? 아니 이게 분명히 맞는데? 다시 한번 볼까? 채팅창 채팅 위젯 타이머 명령어 방송 시간 맞는데? 업타임을 해볼까? 시간 업타임. 야 덤벼. 업타임. 아니 잠깐 업타임 하니까 이렇게 알려준다고? 너 말고 임마. 아니 채팅창 나 혼자 쓰게 생겼네? 시간. 어제도 이러다가 갑자기 됐어요. 어제 이러다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이거를 채팅창 이걸로 바꿔줬어. 이러니까 됐어. 맞아. 와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구나. 매번 바꿔줘야 되네. 레전드. 이제 채팅 다시 치시면 또 보일 겁니다. 젠장!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내가 매번 저거를 새로 고침을 눌러줘야 되는구나. 역시 할 일이 하나씩 늘었군. 오늘 방송은 9시 컨텐츠. 제가 이전에 한번 공지한 적이 있죠? 심해 괴담록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할 겁니다. 컨텐츠 시작할 때 한 번 더 어떤 컨텐츠인지 공지를 드릴 예정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일본의 공포스라이 야쿠모노가타리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100가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장기 컨텐츠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 2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 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꺼가지고 결과적으로 99가지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게 목표인 컨텐츠입니다. 원래 야쿠모노가타리가 100가지 무서운 이야기 다 말하면 요괴가 나타나서 그 100번째 이야기한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설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럼 무섭잖아. 왜냐면 100번째가 무조건 나니까. 그래가지고 99가지만 할 거고요. 이야기는 모두 제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초반에는 제가 무서운 이야기나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들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시작을 하고 추후에는 시청자분들한테 공포 이야기나 괴담을 모집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99개를 알고 있진 않아가지고요.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방송에서 풀었을 때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안 무섭진 않을 거야. 안 무섭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제가 주변에 몇 번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무서워했던 이야기들만 담아와가지고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 관련으로 겪었던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컨텐츠는 공포에 심약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했기 때문에 노약자분들,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공포에 취약하신 분들, 그리고 깜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놀까지는 나오지 않은데 암튼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컨텐츠 시작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사실 컨텐츠로는 처음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살짝 긴장이 있기는 해요. 괜찮을까나? 이모저모 준비를 해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들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쿠라삐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진행한 첫 번째 컨텐츠라는 점만 감안을 하고 착안을 해가지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짝 긴장 중이기는 해.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제가 행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대본에 적어놓잖아요. 대본에 적었는데 대본 적어놓고 이거를 이게 그냥 쑥 읽었을 때 좀 자연스러운가를 확인하려고 한 번 읽어봤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유는 모르겠네. 조금 등골이 서늘해. 기분 탓이겠지? 왜 이렇게 등골이 서늘하지? 약간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저 자신도 사실은 무서운 거에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그 주의사항에 부합하는 게 저거든요? 일단 제가 빠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콘텐츠가 진행이 안 되잖아. 젠장. 어째서 이런 약속을 하였을까? 어때서 이런 콘텐츠를 기획했을까? 20분밖에 안 남았어.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아마 오늘 길방은 무리일 거예요. 제가 몸 상태가 한 달에 한 번 안 좋아지는 몸 상태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약을 먹고 방송 중이기 때문에 길방을 할 컨디션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다가 또 약발 잘 들어가지고 길방할 수도 있어. 뭐 그거는 상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길방이 가능할지 안 할지가 의문인 거라. 빨리 하고 쉬러 가세요. 괜찮아. 이러놓고 또 괜찮아질 수도 있어. 어제 늦게 자가지고 사실 오늘 일찍 잘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오늘부터 살짝 일찍 자기 시작을 해야지. 일요일에 일찍 자가지고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야 조카가 아침 9시에 깨워줘가지고 엄청 졸려 지금. 아까 이거 대본 쓰면서도 빠르게 쓰고 시간 남으면 1시간도 자고 올까? 고민했어. 이거 낮잠을 자려고 했는데 하필 오늘 매트리스 점검이 2시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낮잠도 못 잤어요. 왜 이렇게 토요일인데 일요일 같지? 어때? 뭐 어때? 오늘 만약에 후회를 하게 되면 뭘 할까? 2부를 하게 되면? 2부라. 만약에 2부 하게 되면 무서운 거 했으니까 즐겁게 롤체 할까? 원래 은기는 양기로 씻는 거잖아.
나중에 컨텐츠 이거 잘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무서운 이야기 있는지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켜야겠다. 옆에서 난 서있고 그렇군요. 무섭다 이러면서 듣고 히히 꿀 빨아야지. 굿굿이요. 끄끄. 납치? 납치 좋지. 근데 지금 가장 걱정인 건요. 이 콘텐츠를 쇼츠로 제작을 하실 분이 제가 알기로 무서운 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무서운 거에 약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그냥 쇼츠를 못 하실 수도 있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쇼츠 편집자를 한 분 더 구했지. 편집자님께 저 괜찮아? 한 분 더 구해놨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원래 있던 그 편집자분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원래 계시던 편집자분이 제 지인분이세요. 그분이 게임적 쇼츠를 조금 맡아주시고 일상 쇼츠를 좀 다른 분한테 하나 맡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컨택을 끝내긴 했는데 그래서 쇼츠를 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 원래 쇼츠 제작하시는 분이 손이 진짜 빠르셔서 혼자서도 가능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부담을 그렇게 드리기가 싫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기로 그분은 게임 쪽 쇼츠가 생각보다 잘 맞을 것 같아서 원래 편집자님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후하 후하. 그래서 일상 쇼츠 제작하시는 분이 아마 이 콘텐츠도 맞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중. 9시가 되면은 어찌 될까? 일단 불금도 준비해놨거든요? 아무 불금 없이 하는 것보다 불금이라도 깔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작권 프리 불금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저 그거 들으면서 대본 썼는데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무서운 것들로 가득해. 어째서일까? 무서운 이야기 신청은 어디다가 하나요? 무서운 이야기 신청은 제가 나중에 따로 폼을 제작할 거예요. 네이버 폼을 제작을 해서 따로 받을 거고요. 그때 따로 공지를 올려드릴 예정이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엄청 일찍 받았는데 그분들도 기대를 할 거 아니야. 이번에 내 이야기가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놓고 막 2달, 3달 뒤에 자기 이야기 나오고 막 반년 뒤에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실례니까 그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이야기가 떨어졌다 싶을 때부터 모집을 받으려고요. 이제 슬슬 몇 회 못하겠는데? 싶을 때 받기 시작을 하면은 2, 3개월 내에는 나올 거니까 그 무서운 이야기가 그럼 딱 되지 않을까? 게다가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2, 3개 정도만 하려고 해요.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이게 이야기하는 시청자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조금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보니까 더욱더 템포 조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2, 3개 정도만 짧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짧게 진행되는 컨텐츠인 거죠. 모집품 만들게 되면은 치즈직에서도 디스코드에서도 따로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약속.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여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겨울에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정작 무서운 이야기는 배경이 지금 다 여름이야. 겨울이나 다른 계절에 무서운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하는 무서운 이야기의 배경은 거의 다 여름입니다.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정확한 계절이 기억이 안 나. 다들 무서운 무서운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유독 많았어요.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좀 오래 하기는 했는데 유독 많았어요. 네, 많아요, 진짜. 역시 사람마다 다 몇 번씩은 겪는구나. 나중에 내가 모집할 테니까 꼭 이야기 적어줘야 돼? 대충 적어주셔도 괜찮으니까 막 어떤 일 있었고 어떤 일 있었고 막 이렇게 뭐뭐 했음, 뭐뭐 했는데 뭐뭐 했음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따로 장문하면 되니까 그거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약간 말하기 매끄럽게 바꾸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지금 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진짜 회사에서 출근하면 장문부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장문해. 아니 진짜 와 나 문과였나 싶을 정도로 장문해. 고영탱아님 쿠하 좋은 밤이에요. 와 무서운 이야기 보니까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하는 날이야. 다들 너무 무섭지 않을 정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사람마다 무서움에 그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이펙트나 효과 이런 거 다 준비를 안 했거든요. 누가 봐도 여기서요. 이거 틀면은 진짜 다들 무서워하겠다 싶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다음번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 될까는 모르겠어가지고 내 썰은 적어도 앞빛내면 극혐하실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 그 썰에 벌레가 나오나요? 혹시 무서운 이야기 가로 열고 귀신 아닌 가로 닫고 벌레임 가로 닫고 이런 건가요? 아니지? 맞아? 오마이갓 너무 싫어. 코하 비행사님 어서오세요. 좋은 밤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어떡해. 아니 근데 그건 진짜 와 최강이다. 근데 나 벌레 관련해서도 무서운 이야기 하라 그러면 나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조금 있어. 많이 바뀌셨네요. 네, 맞아요. 원래는 1주년 기념으로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모저모 공개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1주년 기념 때는 해당 바디가 다른 모습으로 여러 기능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능이 꽤 많은데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실수라도 쓸 수 있어가지고 제가 키를 다 빼놨어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해가지고. 믿을 게 따로 있지. 쿠라띠를 믿어? 그래서 키를 진짜 다 빼놨어요. 귀여운 해파리가 귀여운 해파리 아직 있어. 짠. 냐. 이전보다 눈매가 날카로운 건 단순히 파일럿 인식을 잘해서입니다. 냥이가 되었다. 이 부분도 1주년 때 공개가 될 겁니다. 느낌표 팔로워가 뭐예요? 보통 저게 뭐 나와요? 네, 봇이 있는데 느낌표 팔로워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있어요? 냐? 뭐 있어요? 보통 저기에 팔로워스 같은 거 넣나? 근데 방송 보면 바로 뜨지 않아요? 지금 현재 팔로워스? 그래서 안 넣었는데? 다른 데서 쓰는구나. 팔로우 시간이 나와요? 오, 신기하다.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며칠 팔로우 했는지. 저는 며칠 팔로우 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팔로우 하셨는지는 제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8월 16일부터 팔로우 하신 비행소년님, 제가 2025년 8월 16일 데뷔가 아닌데 제 테스트 방송 때부터 팔로우를 해주신 분입니다. 비행소녀님이 제일 오래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 데뷔 방송 이전 테스트 방송 때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황급히 시간님이 제 데뷔 방송 때 팔로우를 해주셨고요. 언제 했더라? 언제 했냐면 2025년 8월 31일에 했어. 짠! 2025년 8월 31일에 했어. 8월 마지막 날 했네. 와. 또 궁금하면 물어봐요. 다 불러줄게. 팔로우 시간 실명제. 개인적으로 불러와도 알려줄게. 근데 물어볼 방법이 있을까? 와, 9분밖에 안 남았어. 긴장된다. 인간 보시네요. 아유,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물론이지. 또 뭐 궁금해? 뭐 궁금해? 우리 카운터 세는 거 그것밖에 없을 텐데. 쿠라피 사랑해? 우리 세는 거는 카운트는 그것밖에 없을 거야 아마. 제가 많이 안 넣어두는 편이라. 와, 비행서연님 쿠라피 사랑해. 감사합니다. 냠냠. 와, 어금님도 쿠라피 사랑해 18개. 감사합니다. 냠냠. 와, 황급히 시간님도 쿠라피 사랑해 1개. 감사합니다. 냠냠. 사랑해. 저거 진짜 예쁘다. 전 이걸로 할게요. 근데 저거 진짜 예쁘긴 하다. 라쿠피 사랑해. 안돼. 쿠라피 사랑해라고 쳐야지만 나와. 벌써 8분밖에 안 남았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요즘에 준비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조금 두근두근해요. 일단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실까도 궁금하고, 왜냐면 내가 좋아서는 방송이기는 하지만 나는 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나도 만족감이 올라가지. 색깔이 바뀌었다. 그쵸?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밥집 찾았는데, 맛집 찾았는데 내가 데려간 친구가 진짜 잘 먹으면 뭔가 뿌듯하고 그런 느낌 나는 그거 있잖아요. 치트키 때문에 그래요. 우와, 신기하다. 혼자 무지개이신데? 그치,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그치, 그 느낌, 그 느낌. 제가 약간 그 느낌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내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만족해하고 이러면 되게 뿌듯하고 만족감 올라가고 이거지 이거지 하고 흥분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준비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다들 걱정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진짜 개인 만족으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엄청 뿌듯하다니까? 해주길 잘했다 딱 그 생각 들고 그치 해주길 잘했다 다음번에 또 뭐 준비하지? 라고 또 생각나고. 왜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막 밥집 데려가고 맛집 데려갈 때에도 다음에 뭐 데려가지? 얘 뭐 좋아했지? 얘 파스타 좋아하는데? 그럼 파스타 맛집으로 찾아볼까? 이러잖아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얘 뭐 좋아하지? 얘 뭐 좋아했으니까 진짜 파스타 집 찾아볼까? 막 이러고. 그것처럼 지나가다가 뭐 얘기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 그러면 호응 좋은데? 그러면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시도해볼까? 딱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호응이 좋아. 그러면 이거다.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건 이거다. 그럼 우리 애들한테 이걸 줘야지. 만족시켜줘야지. 이러고 준비해서 딱 마련하고 다들 재밌다 막 이러면서 까하호 이러면서 막 까르르 까르르 이러고 있으면 그치 이거지 이거 어떻게 디벨롭 못하나? 좀 더 디벨롭해서 매번 같은 느낌보다 조금 색다른 맛으로 먹여주고 싶은데 막 고민하고 이거를 시청자분들이랑도 가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고민하고 털어놓고 이럴 순 없잖아요. 왜냐면 콘텐츠 준비를 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고민해라고 시키는 거는 너무하니까. 그래서
막 가끔씩 한번 물어보기는 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 보고 싶어요? 하는 식으로 물어보기는 하는데 좀 더 자세하고 그러니까 일정으로 되는 고민들은 제가 열심히 AY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할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열심히 AY 요즘 AI가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가장 큰 특혜를 제가 받고 있어요. 아마 AI가 없었으면 저는 방송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을걸요? 근데 AI들이 진짜 똑똑하고 뭘 읽고 이런 거 좀 잘해. 요즘 트렌드 읽고 이런 것도 잘하고 왜냐면 인터넷 트렌드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트렌드 읽고 이런 것도 잘하고 내가 고민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맞아요. 컨텐츠 생각하는 게 힘들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생각해둔 컨텐츠가 좀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 시청자 층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따로 저장해둔 컨텐츠들이 많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한 콘텐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쿠라피의 보물창고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이 꽤 많아요. 저도 매번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맞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청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야 콘텐츠 짤 때에도 조금 선택지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것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은 나중에 고정 청자층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또 하나가 보물상자일까 옥탑방 비밀방일까 어떻게 알았지? 아니 저 옥탑방 밈은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아니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나 약간 연성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글이나 그림 같은 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좀 친한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제가 그냥 장난으로 우리 집 옥탑방이 있는데 옥탑방에 가둬버린다고 하루 3끼랑 야식으로 치킨만 주고 거기서 글이랑 그림 연성만 시킬 거다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뭐 그럼 개꿀인데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애들한테 말해야지. 그쵸? 좋은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말하지. 대신 1일 1글, 1일 1그림, 1일 2개 썰, 1일 3개 삼행시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은 그날 혈당량 못 채운 거니까 채울 때까지 굶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전 납치당해서 잘못당해서 물만 먹고 사는데 웹조살보다 빡센데? 아니 뭐 근데 삼행시도 가능하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우리 카나리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행시 한다는 것도 저는 오케이니까. 오늘은 글, 내일은 그림, 그 다음날은 썰, 그 다음날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삼행시 해야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꽤 널널해요. 그치, 막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 비행소녀님도 저희 옥탑방에 한번 아옵시다. 콘텐츠를 시작해볼까요? 30개월 동안 축축한 지하실에 납치당해서 입겨 물만 먹고 사는데 옥탑방에 치킨? 그치, 좋지. 이쪽으로 와. 내가 데려갈게. 자, 시작하기에 앞서 화면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안녕. 내가 준비해온 화면이야. 근데 살짝 부족한 느낌이 나지. 그래서 내가 사운드도 준비해왔어. 오싹오싹하네요. 아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심해 괴담러 로고입니다. 컨텐츠 로고예요. 저와 AI가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낸 컨텐츠 로고입니다.
히. 뒤에 뭔가 지나가는데 뭐가 보여요? 이상하다.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뒤에 뭐가 지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나는 안 보이는데? 아이, 옆에 이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겠지. 이파리들이 흔들리나 보다. 이파리들이 흔들리나 봐. 이파리들 본 거구나?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파리들이에요. 아니, 뭐가 지나간다 그래. 이파리들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컨텐츠 공지사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 심해 괴담록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컨텐츠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해 괴담록은 일본의 공포설화인 야크모노가타리를 즉 100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끝낼 때마다 촛불 하나씩을 끄게 되고 100개의 촛불이 모두 꺼지는 순간 요괴가 나타나 마지막 이야기를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설화로 전해지는 게 야크모노가타리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은 언제나 99번째에서 이야기를 끝내거나 마지막 이야기를 웃기게 끝내는 등의 방식으로 회피를 해왔고요. 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 알 수 없도록 진행 순서를 바꾸는 등의 추가 규칙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희 시대의 괴담록에서는 설화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겪었거나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루에 2가지에서 3가지 풀어갈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시청자분들로부터 공포 이야기나 괴담을 모집해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내 방을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머릿맡에서 울리는 방울이라는 제목을 가진 2가지 이야기입니다. 다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 내 방을 지켜보던, 바라보던 시선입니다. 내 방을 바라보던 시선,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때의 이야기예요. 방에서 친구들이랑 디스코드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항상 방문을 열어두고 게임을 했어요. 그날은 어머니도 언니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집에는 저랑 강아지뿐이었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밖이 어두워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방불을 항상 켜두니까 조금 늦게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집 구조를 잠깐 설명할게요. 현관문을 들어오면은 바로 복도가 하나 보이는데 그 복도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복도의 끝에 그 맞은편에 제 방문이 있습니다. 제 책상은 방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현관문이랑 화장실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앞에 있는 보조등이 켜졌어요. 저희 집에는 어두울 때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이 있거든요. 그때는 강아지가 지나가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깜빡 센서 등이 켜졌어요. 둥아?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반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랑 같이 강아지가 제 책상 왼쪽에 있는 침대 위에서
일어나서 다가오는 거예요. 집에는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도 센서등 모르겠지 싶어서 다시 게임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센서등이 점점 더 자주 켜졌어요. 신경은 쓰였지만 친구들한테는 야, 우리 집 센서등이 혼자 켜진다? 야, 귀신인가 봐. 야, 진짜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웃고 넘기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센서등이 안 켜졌어요. 그래서 고쳐졌나? 그래서 더 어둡게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까 말했죠.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화장실이 보인다고.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보다가 오른쪽 서브 모니터 보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옆 시야로 보였어요. 화장실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게.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자리에 저렇게 큰 그림자가 챙길 만한 물건이 있었나? 그리고 바로 깨달았죠. 센서등이 고쳐진 게 아니라 그 그림자가 센서등의 빛을 전부 가릴 만큼 크게, 아주 크게, 그리고 제 방문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걸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렸어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티를 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야, 곧 엄마 오실 시간이다. 야, 문 닫아야겠다. 라고 일부러 디코에 크게 이야기를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랑 언니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랑 강아지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센서등도 그림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그건 무엇일까요? 그 이후로 같은 일이 있었냐고요? 그거는 다음 이야기가 대답이 될 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 했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간단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 방문이 여다지가 아니라 미다지거든요? 그 그림자가 방문에 그 문이 없는 그 공간에 서 있다는 게 자체가 와, 순간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자를 집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방송 콘텐츠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유독 이 집에 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미안해요. 저희 집이 기가 진짜 세요.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저희 언니는 수학여행을 갔다가 옆자리에 있던 여자의 그러니까 친구가 가위에 눌린 거를 보고 뭔가 끙끙 앓고 있길래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손을 대니까 그 친구분이 가위가 풀렸대요. 그 친구분이 이야기하기로 가위에 눌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움직이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언니가 손을 딱 대니까 귀신같이 모든 게 사라지더래요. 옛말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가 센 사람들은 기가 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기가 약한 사람들 주변에 귀신이나 안 좋은 게 붙는 거를 막아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떨지. 저희 어머니도 기가 엄청 세십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기가 약해요.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졸업하고 나서 졸업사진 보여줄 때 제 말 안 믿으시던 분들이 졸업사진 보시더니 진짜네? 라고 하셨어요. 진짜 제일 약해 보인다고, 집안에서 기가. 무섭다. 아이,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 안 갖고 왔어, 일부러. 두 번째가 더 무서울 텐데. 일부러 조금 안 무서운 이야기로 가져왔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랑 연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궁금할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머리맡에서 울리던 방울이에요. 방울소리라고 하니까 조금 다들 아는 이야기, 약간 소재이기는 하죠. 저는 방울소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공포 이런 데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방울소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머리맡에서 울리는 방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것 같아요. 센서등이 가끔 켜지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점점 잊고 지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를 듣고 돌아와서 전날 밤새 했던 과제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 어느 날 침대에 누우면서 잠깐만 자야지? 라고 눈을 감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문도 닫지 못한 채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잠에 완전히 들기 직전에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 묘한 감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몸은 짓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이게 가위인가 싶던 그때 문득 얼마 전 보았던 가위 눌렸을 때 손가락 끝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데 성공하면 가위가 풀린다 라는 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만이라도 움직여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계속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에만 움직여봤어요. 계속 집중을 하여 움직이기는 했어요. 아, 다행이다. 곧 풀리겠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 제가 제 몸 밖에서 방 안에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상한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또 다른 눈을 개안한 것처럼. 눈은 분명 감고 있는데 침대도 살짝 열린 방문도 모든 게 보였어요. 마치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그때 방문이 밀리듯이 열리면서 무언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저거를 보면 안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더 세게 질끈 감았고 그 무언가는 침대로 점차 다가오더니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강아지 둥인가? 싶었어요. 근데 침대가 푹 마치 사람이 걷는 것처럼 꺼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방울소리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딸랑 딸랑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아, 이건 강아지가 아니다. 침대의 꺼짐이 제 머리 쪽으로 다가왔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무언가가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방울소리는 제 귀 바로 옆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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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소리가 점점 빠르고 점점 격하게 흔들리듯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쥐어져 있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순간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 존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점점 얼굴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라고 고민을 하던 그 순간 갑자기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집 강아지가 침대 위로 뛰어 올라왔어요. 한참을 침대 위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제 머리 뒤에 몸을 붙이고 눕더라고요. 강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이제 움직여도 되겠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비슷한 안목을 꿨어요. 점점 더 빠르고 점점 더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죠. 매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과 직접 마주치기 전에 깨어났고, 그러던 어느 날 방을 옆방으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위도 악몽도 센서 등 문제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고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했죠. 저희 집에는 옥상으로 옥탑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고. 그 계단에도 센서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게 문을 꽉 닫고 있는데 그 센서 등이 자꾸만 혼자 켜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방을 옮기고 악몽도 꾸지 않고 가위도 눌리지 않고 검은 그림자도 안 보게 됐고 센서도 괜찮아졌고, 그래서 다 끝났나 보다. 방 때문인가? 저기가 토가 안 좋나? 생각을 하다가 잊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몇 달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서 옥상 문에 옥탑방에 있는 불이 자꾸 켜진다고. 그래서 뭔가 도둑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섭다. 이래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워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어머니도 보셨대요. 근데 저희 집 옥탑으로 가는 그 계단이 바람은 좀 들어오지 않게 막혀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새벽에 무려 어제도 방 밖에 나가서 그 계단 앞을 지나가면은 계단 닫혀있는 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여요. 센서 등은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는데도 안 꺼지고 계속. 그리고 화장실 앞에 있는 센서 등은 지금도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해파리예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사를 갈 예정이 있어서 그때 이사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옆방에 살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있는 방에 살았을 때 그때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심해 계단록에서 풀 거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많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방으로 옮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있는 것처럼 기계들이 반응한 적이 있나요?
머리맡에서 울리던 그 방울 소리는 귀가 찢어지듯이 마치 무당이 제 옆에서 구슬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들렸던 걸 마지막으로 제가 방을 옮겼는데, 만약 그때 제가 방을 안 옮겼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 않았던 그 무언가의 얼굴도 선명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는 분명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대본을 적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등 뒤에 진짜 서늘하게 이상한 감각이 들고 있어서, 혹시 듣고 있다면 너의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줄래? 귀신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촛불이 하나, 둘 꺼질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짧게 갖고 왔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긴 이야기를 가져올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저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실화가 100% 들어간, 그 어떠한 MSG도 들어가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첫 번째 이야기는 심지어 그때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가 제 실시간 반응을 들었을 정도로 리얼리티 있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도 꽤 많은 제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방울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그날 일어나서 바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딸랑이던 방울 소리, 침대가 눌리면서 다가오던 감각, 머리맡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까지도. 근데 진짜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계속 들키면 안 된다. 깨어있다는 것도 알면 안 된다. 봐서도 안 된다. 누군가 경고하는 것처럼, 아, 이거 A에선 안 된다. B에선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거야. 지방령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처음 이 집을 이사 왔을 때 썼던 그 방에 이사 온 이후로, 그리고 그 방을 떠나기 전 딱 그 시기 동안만 제가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가 진짜 터가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진짜 지방령이라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집은 집 2개, 그러니까 A호, B호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 딱 저 위치가 창고 위치거든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에다가 방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방이었는데, 어찌 된 걸까? 그리고 저희 집이 꽤 오래된 빌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기가 인터넷 설치가 안 됩니다. 지방령인지 아닌지, 저희 집이 너무 독실한 기독교이다 보니까 구슬하거나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볼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섭고 입을 뻔했다라고 느끼고 있기는 한데 그걸 직접적으로 결과적으로 당한 건 아니니까 어떻다라고 무언가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무서운 이야기 진행해본 오늘이었습니다. 어때? 무서웠어? 사실 무서운 이야기 중간에 효과도 생각하고 하긴 했는데 넣었다가는 진짜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기는 했거든? 어떤 효과냐면은 그냥 별거 없어. 이런 거? 아이, 무섭지 않지, 안 무섭지. 우리 봉지들이 이 정도를 무서워할 그런 봉지들이 아니지. 이 정도면 진짜 어디든 가서 들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무서운 이야기잖아. 흔한 이야기지, 이 정도는. 나는 그래서 더욱 봉지들의 무서웠던 경험담을 듣고 싶기는 해요. 나는 보통 꿈이나 아니면 잘못 봤나? 약간 이런 류의 공포 이야기가 좀 많기는 하거든? 나 특히 꿈에서 꿨던 공포 이야기가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포 관련된 거를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공포와 관련된 거를 겪고 그 다음에 유독 그런 꿈을 많이 꾸거든요. 오늘도 그런 꿈 꾸면 어떡하지? 방 바꿨으니까 괜찮겠지? 나 심지어 혹시 몰라가지고 침대도 바꿨어. 방 옮기고 혹시 몰라서 침대까지 다 바꿨어요. 가구를 다 바꿨어요. 그때 제가 쓰던 가구가 단 하나도 지금 방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서랍장까지도. 진짜 그 정도로 나는 무서웠단 말이야. 방울소리도 그때 듣고 나서 방울소리라는 게 실제로 들으면 무서울 수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진짜 정신 나간 것처럼 흔들어댔으니까. 그것도 딸랑 딸랑 거리다 갑자기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그 부분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 같아. 흔든가 무당방울인가? 모르겠어 그거를. 무당방울을 흔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세게 빠르게 흔들어가지고 여러 방울 소리가 들린 건지 아니면 진짜 무당방울을 흔들어서 여러 방울 소리가 들린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귀가 아플 정도로 빠르게 흔들렸을 때 방울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서 나는 그 무당방울인가? 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울소리가, 여러 개수의 방울소리가 한 번에 들릴 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진짜 그 검은 색깔 형태가 화장실 앞에 서 있는데 눈, 코, 이런 이목구비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왜냐면 옆시야니까? 옆시야는 진짜 실루엣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눈동자를 돌리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보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말씀을 첨언을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처음 그 그림자를 봤을 때가 이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이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문 앞에 있었거든? 근데 첫 번째 이야기 할 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 때는 내 방문 앞에 있고 두 번째 이야기 할 때는 내 방 안으로 들어왔었어. 진짜 나한테 다가온 걸까? 지금은 예측하기로, 그냥 예상하기로 같은 영상이 옥탑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계단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로 제가 방을 옮기면서 모든 가구를 다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가구를. 그리고 못 바꾸는 가구들은 그냥 그 방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로는 그 방 안에 있던 쿠라삐를 놓쳐서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구를 다 바꾸는 바람에 그 위치를 한정지어 찾아갈 수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중인 것 같다. 그래서 화장실이랑 현관 사이에 옥탑으로 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거실이고 뭐고 돌아다니다가 그 계단까지 올라간 게 아니냐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 친구의 이야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 그래서 다시 나를 찾고 있는 중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만약 맞다면은 나는 걔가 나를 찾기 전에 이사 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사 일정도 있으니까. 뭔가 저주 같은 것 같은데. 그건 있다. 저희 집 강아지 덕분에 제가 깼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옥탑의 계단의 센서 등이 반응하기 시작한 게 작년 저희 집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너 후예요. 진짜 막아주던 걸까? 근데 저주 같은 거라면 내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나름 생각하기로는? 일단 나는 그 다가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니까? 근데 실제로 날 찾고 있는지도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모든 얘기 듣고 나서 내 친구가 예상하기로거니 말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그런 걸 붙이고 왔다고 하기에는 저는 그런 관련된 공간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붙이고 올 만한 공간을 가지 않아요. 저는 귀신의 집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폐허? 당연히 안 가죠. 만약에 저주나면은 계속 쫓아오는 걸까? 내 이사간 집을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그럼 무섭긴 하겠다.
일평생을 쫓아오는 거니까. 저는 발동되는 게 다를걸요? 아, 그렇구나. 잘은 모르지만 저한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조금 무섭고 말뿐이니까. 너무 긍정적인가 지금?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어차피 점 같은 걸 좀 받아보고 싶긴 했거든요. 신점 이런 거?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신점 한번 받아보면서 거기서 이야기해볼까?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신점 치는 게 무당분들인가? 그분들 좀 잘한다 그러시니까 이런 거는 이야기하는 건 겸사겸사 이야기하면 좋지 않나? 같은 느낌? 좀 잘 맞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걸 100% 믿진 않아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심해 괴담러 1회차 2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재미있었나요? 다들 들을만 하셨나요?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다. 사실 조금 걱정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무서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아이 뭐 조작 져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배경도 구하고 BGM도 구하고 한 거거든? 근데 BGM이랑 배경이 진짜 잘 어울리기는 하죠. 근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저 배경에 뭐가 보여?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 안 보고? 자꾸 나랑 시야가 어그러지는 느낌인데? 일종이라 뜨문뜨문 괜찮아요. 다시 보기도 올라갈 거고 유튜브 다시 보기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쇼츠로도 아마 제작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롱폼으로 제작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뭐지?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끊겼다 돌아왔는데? 뭐지? 갑자기 끊겼다 돌아왔는데? 발견됐나? 나 들켰나? 사실 얼마 전에 손 트래킹이 자꾸 잘못 인식돼서 손 안 올리고 있는데 자꾸 오른손이 움직이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유독 무서워했던 이유도 이 이야기랑 관련이 있기는 해요. 혹시? 해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들이 없었으면은 손 트래킹이 자꾸 잘못 인식되는 거를 이건 캠 잘못 썼나? 하고 넘겼을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밝은 우리가 아는 그 화면으로 돌아와 볼까요? 짜잔! 짜잔! 제목 뭘로 할까?
무서운 이야기 했으니 즐겁게 놀자. 좋아, 좋아. 재생 목록에 저장. 심해 계단락. 됐다. 오늘 즐거운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진행된 컨텐츠이고요. 다음번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후열을 한다 생각을 하면 후열 전까지